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4년 12월 소식입니다. 이슈의 현장, 대곡 역세권. 자족성이 풍부한 특화단지로 조성.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지난 11월 5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15년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던 대곡 역세권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자족 특화단지, 복합 환승센터 조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 전문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11월 5일 정부가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푸당동, 주교동 일원의 개발 제한구역 약 199만 제곱미터를 해제해 입체 복합 환승센터와 자족용지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곡역 일대는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 역세권의 철도 교통 요충지임에도 그간 개발 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졌던 만큼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 곳입니다. 우리 시는 대곡역을 중심으로 광역적, 입체적 복합 환승 체계가 최우선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주거 위주의 성장이 아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 사항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민선 8기 정책 기조를 반영해 주거 비율은 사업지 전체 면적의 20% 내외로 최소화하는 한편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특히 대곡역 중심부에 집중 배치될 자족 용지에는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의 공업지역 물량 6만 6천 제곱미터를 배분해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재정금융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해 기업 친화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자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지를 관통하는 대장천은 친환경적 녹지축으로 조성해 첨단 산업, 자연, 환승교통, 정주 여건이 체계적으로 융합된 자족 특화단지의 표준 모델을 정부와 협력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경제자유구역, 킨텍스, 일산, 대곡, 화정, 창릉으로 이어지는 도시 주성장축의 중심에 위치해 미래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도록 9호선 연장, 교외선 전철화 등 철도 노선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 제한구역, 과밀 억제 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중첩 규제를 비롯해 지난 30년간 주택 공급 위주로 도시를 개발해온 결과 특례시라는 도시 위상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은 턱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와 주택 공급 위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산 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도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15년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사업이었으나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통해 드디어 실현될 것입니다. 고양 시민의 오랜 열망이 담긴 수건 사업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복합 환승센터와 자족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고양 특례시의 허브 기능을 담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키워드 2024 고양을 빛낸 2025
고향을 빛낼 5가지 키워드. 2024년 고양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자족 도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왔다. 고양시를 빛낸 성과와 발전을 이끌어갈 대표 키워드를 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미리 만나본다. 1.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경기 북부 최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고양시는 벤처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협력지구를 조성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는 벤처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을 일정 지역에 밀집시키고 집단화와 상호 협력으로 기술 개발, 투자 유치, 기업 지원 등 효율성을 높여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지 지원 제도다. 고양시는 벤처기업의 성장 거점 마련과 첨단기술 신생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후보지역 선정 및 육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올해 10월 고양시 8개 행정동, 대화, 장항, 벚꽃,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 면적 125만 제곱미터가 경기 북부 최초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고양시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에 발맞춰 벤처 창업 지원 및 첨단 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벤처기업 부담금 5종 감면 혜택. 고양시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구 내 벤처기업은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이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동시에 개발 부담금을 포함한 5가지 부담금 감면, 그리고 건축물 미술 장식 설치 의무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세는 법적으로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고양시는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성장 발판 마련의 미래 성장 도모.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은 고양시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창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양 벤처 펀드를 총 800억 규모로 조성해 왔으며 고양 청년 창업 펀드도 1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구 내 청년 창업 기업과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 발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산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시설,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와 벤처 창업 지원을 병행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융복합 창업센터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한 유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내 벤처 창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ICT, 바이오 등 첨단 4차 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고양시는 첨단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대화, 장항, 벚꽃동 지역은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 영상밸리가 조성되는 기술혁신의 거점이다. 고양시는 미래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 벤처 창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명 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토지 분양이 진행되는 일산 테크노밸리와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제적인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사동, 백석동 지역은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바이오 메디캠퍼스가 밀집된 바이오 클러스터다. 고양시는 바이오 정밀의료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 협력을 추진해
21세기 의학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등 국제적인 바이오 정밀 의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양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공동 연구 시설을 구축해 벤처 창업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덕양구 화전동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드론 앵커센터, 드론 비행장을 갖춘 거점이다. 고양시는 드론, 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도심 항공 교통산업 기업 유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 고양 경제 자유구역. 경기 북부 최초 경제 자유구역 후보지. 2022년 11월 고양시는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과밀 억제권역,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3중 규제에 묶여 그동안 도시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양시는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족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역량을 쏟아부었다. 바이오 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 모빌리티, 마이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K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 힘쓰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다. 고양 경제 자유구역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고양 경제 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주택 규모가 과다해 배드타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개발 계획상의 주거시설 용지는 외국인 직주 근접과 정주 환경 조성, 산업용지 조성 원가 이하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다른 경제 자유구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제 자유구역 내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주거용지 비율로 최고의 정주 여건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청취와 설명회로 시민 공감대 형성.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개발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쳤으며 9월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대상지인 고양 JDS 지구 17.66제곱킬로미터의 세목과 토지 이용 계획, 핵심 전략 산업 육성 계획, 국제학교 등 기반 시설 계획을 자세히 알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 10월에는 경제자유구역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이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세부적으로 환경 보전 관련 지구 지역 지정 현황, 환경질 현황 분석, 습지,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의 현황 분석과 공사 및 운영 과정의 영향 예측, 저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처럼 경제 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감하며 최종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섰다. 2025년 지정 여부 최종 발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고양 경제 자유구역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신청 이후에는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 행정 절차와 산업부의 현장 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2025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을 위해 남은 절차 역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3. 고양시민복지재단.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중추기관. 고양시는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민선 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이기도 한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점차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각계각층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된 복지 사업을 총괄 조율하고
민과 관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할 예정이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양시를 향해.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한층 향상된다.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공공조직보다 더욱 유연하고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2024년 9월 말 기준 고양시 내 838개 복지시설을 재단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재단의 주요 역할은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해 효율적으로 복지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양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22년 기준 15%를 넘겨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2030년에는 22%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주도로 노인복지 정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고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경기연구원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됨에 따라 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타당성 심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지난 9월 경기도 2차 설립 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10월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설립 동의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관련 조례안 상정을 거쳐 남은 행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재단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별기구,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고양. 2024년 2월 고양 특례시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7월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교육발전특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고양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와 사비를 합쳐 최대 170억 원까지 예산 확보가 가능함은 물론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의 미래를 바꿀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첫째, 태어나고 배우고 취 창업하는 선순환 도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인재 생태계 조성이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공교육 경쟁력 제고다.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지자체의 지원 확대다.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지역 권한을 강화하는 등 특구 내 교육 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지원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합리화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고양시 교육의 변화와 미래. 고양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이후 핵심 비전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고양시는 지역 특화 공교육 혁신으로 태어나고 배우고 취업하기 쉬운 선순환 경제도시 건설이라는 핵심 비전을 세워 디지털 기반 늘봄학교, 유보 통합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및 창업교육 기반 구축 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 중, 고, 대학, 산업 연계를 통한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미디어 방송 영상 콘텐츠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EBS, 영상 미디어 기업, 대학들과 연계해 교육 정보 기술, 에듀테크와 체험학습을 지원해 디지털 기반 늘봄 유아 보육 통합 교육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교육만으로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고 교육 과정을 특성화한 자율형 공립고 2.0 실현 및 특성화고 중심 창업 캠퍼스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첨단 4차 산업 맞춤형 인재는 중부대, 항공대, 동국대, 농협대 등 관내 대학과 연계해 바이오, 지능형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 미디어 방송 영상 콘텐츠, 전시 복합산업, 마이스 등 각 분야 인재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은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 영상밸리,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연계해 교육과 첨단 산업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간다. 이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2023년 12월 경기도 교육청의 과학 영재교육 발전 방안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고 설립 추진 현황 설명 및 과학고 설립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과학고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과학고는 한 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양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경기도의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 북과학고등학교는 2023년 기준 전국 과학고 평균 경쟁률 3.5대 1에 2배 이상인 8대 1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 2024년 11월 8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고 향후 과학고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셋째, 고양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 조건.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핵심은 지역 소멸의 해결과 지역 공교육의 발전이다. 고양시의 발전 전략과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우수 지역 인재를 양성해 지역 정주 체제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발전특구 실행 과정에 대한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양시,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함께 소통해야 한다. 고양시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비전을 실행하는 데 있어 교육의 목적 및 가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가 오히려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엘리트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가치를 보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소수의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수준 높은 배움을 제공할 수 있다. 참된 교육을 실현하는 고양형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을 기대한다.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파리스. 세계 문화예술 거점 도시 파리. 글로벌 경제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11번째 사례로 세계 문화예술 거점 도시 프랑스 파리를 살펴본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의 도시. 파리의 가장 오랜 애칭은 18세기 중반에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처음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빛의 도시다. 이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 17세기 중반 루이 14세의 명으로 세계 최초로 도시 가로등이 설치되면서부터 파리는 어두운 밤에도 빛을 밝혔다. 18세기에는 파리가 계몽사상의 중심 도시로 무지와 미신의 어둠에 대항한 새로운 사상, 이성, 진보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 파리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자유, 평등, 우애의 가치와 계몽의 빛을 세계 곳곳으로 전파했다. 19세기 파리는 베냐민의 말처럼 근대성의 수도였고
프랑스의 대문호 위고는 파리를 문명의 도시로 비유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많은 이들이 파리를 사랑하는 저마다의 이유를 늘어놓을 텐데 주된 이유는 아마도 문화예술일 것이다. 건축과 도시 경관, 박물관과 전시장, 패션과 부티크, 카페와 레스토랑, 소극장과 동네 서점, 그리고 파리 지행들의 일상적 삶의 양식 자체가 이 도시를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어 왔다. 2000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 로마 시대에는 프랑스 남서부 도시 리옹이 더 번성했기에 파리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도시가 된 것은 중세부터다. 12에서 13세기 노트르담 성당, 소르본 대학, 중앙시장, 궁정 등이 들어서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대표적 도시로 성장했다. 근대 초기 절대 왕정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 건립이나 도시계획과 더불어 상류층 시민이 향유한 오페라, 발레, 연극 등은 근대적 도시문화를 꽃피우게 했다. 도시공론장에서의 지적 활력은 대혁명의 한 동력이었다. 19세기에는 세계 최초로 아케이드 상점가와 백화점이 등장했고 중세 장인과 근대 초 왕립 매뉴팩처의 전통을 계승한 고급 소비재 생산과 유통은 파리를 세계적 유행의 진앙지로 자리잡게 했다. 19세기 중반 센 지사 오스만에 의한 근대적 도시 정비는 파리를 근대의 도시미학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1889년에는 랜드마크 에펠탑이 세워졌다. 20세기 후반의 각종 도시재생 사업도 낙후한 도시구역을 문화예술을 위한 공공공간이나 공원 녹지로 변화시키며 파리를 파리답게 만든 데 이바지했다. 파리의 도시 경쟁력. 거대 도시에 익숙한 동아시아인이 파리를 처음 방문하면 아기자기한 중소도시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파리의 면적은 105제곱킬로미터로 도시 규모 자체는 작은 편이지만 인구는 210만 명, 2023년 기준으로 서울보다 면적은 6분의 1, 인구는 5분의 1 가량 적은 셈이다. 프랑스 파리는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유럽의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서 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가 밀집해 있으며 법률, 회계, 컨설팅 분야도 발달했다. 제약, 화학, 기계제조업이나 인공지능, 핀테크, 생명공학 등 혁신적 R&D도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이른바 명품을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와 유통이 도시 경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문화창조 산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인 파리 도시 경제의 주요 부문이다. 각종 패션쇼, 크고 작은 전시회와 박람회, 온갖 장르 공연 예술은 문화산업은 물론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끈다. 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파리를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예술 도시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도시가 지닌 오랜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다. 19세기 중반 대대적인 근대적 도시 정비 당시부터 고대와 중세 역사유산을 최대한 보존해 도심 한가운데 로마 시대 유적지를 남겨뒀으며 역사문화유산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하며 문화창조 산업과 연계하고 있다. 시는 세제 혜택으로 시민 강좌를 후원하고 박물관 입장료 없는 날 행사나 학생들을 위한 영화 관람료 할인의 날 등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을 여유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쉽게 즐기는 공공 서비스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고급 문화예술을 대중에게 쉽게 확산하기 위한 문화 민주화를 촉진하고 문화 다양성과 일반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공적 지원도 많다. 봄의 시 낭송 축제, 여름을 시작하는 음악 축제, 온갖 문화예술 활동을 망라하는 가을 축제, 겨울철 공연 예술 등의 연중 문화 일정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세계 각지의 관광객을 파리로 불러들인다. 문화예술 도시 고향의 가능성.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 주거용으로 건설되거나 급성장한 도시들은 초기 발전 단계에서 베드타운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도시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로 발전한 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고유한 역사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킨텍스라는 대규모 복합 전시 공간뿐 아니라
고향 아람놀이, 고향 어울림놀이라는 종합공연장과 복합문화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많은 공연과 전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민 강좌가 연중 열린다. 고양시는 이미 도시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주요 문화예술 도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파리 못지않은 문화예술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육아상담소, 독자 참여, Q&A, 우리 아이의 육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들, 명확한 답을 찾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속상하기만 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육아 고민과 솔루션을 들어보자. Q1. 아빠를 불편해하는 아이. 5살짜리 남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해 주말에만 함께 하는데 그래서인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를 어색해해요. 집에서 아빠랑 단둘이 있는 걸 꺼리고 아빠랑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남편은 아이랑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지선, 가명. A. 아빠와 아이가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대체로 엄마를 나를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만 아빠는 그보다는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답니다. 특히 아빠와 아이 관계에서 몸으로 하는 놀이가 좋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다소 거친 몸놀이는 부모와 자식 간 유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며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나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세요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자 놀이치료사 및 심리학자인 로렌스 코헤는 하루에 10분 정도의 몸놀이만으로도 부모 자녀 관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몸놀이는 야외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양말 뺏기나 아빠의 두 다리 사이 빠져나오기 같은 것들이죠. 꼭 몸놀이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좋아하고 주도할 수 있는 놀이를 아빠가 함께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에 하루 1시간 이상 몸놀이를 포함해 1대1 놀이 시간을 꾸준히 가진다면 목이 빠지게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체력 문제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 꾸준한 운동은 필수겠죠. 아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Q2. 감정 조절을 못하는 아이. 초등학생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고집이 세지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안 사주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져 부수고 밥 먹을 때 원하는 반찬이 없으면 편식하고 살살 타이르면 숟가락을 내던집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감정을 표출해야 이제 살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타일러야 하나요? 백지현, 가명. A. 원래 그렇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어디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적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부터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두 가지 측면으로 양육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정을 수용받은 아이가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니 화가 났구나. 그냥, 내 감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명확한 선을 그어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은 행동의 한계를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어른의 영향력 아래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자기 조절을 잘합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물건을 던지면 안 돼. 네가 숟가락을 던지면 밥 먹는 시간이 끝나. 네가 물건을 던지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한 다음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가 화를 내더라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체 감정 표현을 꼭 알려주세요. 화가 날 때 행동이 아닌 말로 표현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달리고 오게 하세요. 현재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고 그 감정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아이가 감정에 압도당하면 성인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부모가 연민의 시선으로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Q3. 배변을 참는 아이. 제 아이는 7살 남자아이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가 배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장에 변이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받아 변을 모두 배출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이에게 변을 참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아이도 변을 배출하려 노력하는데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그 고통 때문에 아이가 다시 변을 참을까 걱정이 됩니다. 배변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까요? 최윤후, 가명. A. 아이가 물리적으로 큰 아픔을 경험했다면 변을 참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의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유산균 섭취만으로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장내 환경이 달라 유산균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을 맹신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먹는 음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많이 먹이세요. 밥도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당이 높지 않은 요거트도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변비 해결에 좋아요. 요거트를 잘 안 먹는다면 올리고당과 과일 토핑, 그래놀라 등과 함께 곁들여 주시면 맛있게 먹을 겁니다. 아이에게 물을 더 자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라면 수시로 물 마시자고 권유하고 물을 마시면 물 마시니까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지? 라고 말해줘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밖에 나갈 때도 물을 넣은 텀블러를 가져다니며 물 마시는 습관이 잘 형성될 수 있어요. 이러한 식습관 개선은 변비뿐만 아니라 건강한 뇌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이가 배변 욕구를 보일 때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방해될 수 있으니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아이가 화장실을 나오면 배변 유무를 묻고 배변에 성공했다면 칭찬해 주세요. 부모의 심리적인 지지만으로 아이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아 고민 사연 접수. 육아 고민과 관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 육아 전문가가 답변을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모바일 및 고향 소식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익명 참여 가능. 보내실 곳 고향 원픽 내 이벤트 참여 메뉴. 내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연. 기간 12월 23일 월요일까지.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4년 12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